풍치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풍치 걸리면 대부분은 임플란트로 가요. 풍치는 잇몸 세균에 의한 거기 때문에 집에서 뭘 한들 이게 치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미 풍치가 진행된 상황에서는 집에서 풍치가 생겼을 때 치료를 한다, 안 됩니다. 그런 건 없고 반드시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치과에서 잇몸 치료한다고 해서 여기까지 내려간 뼈가 다시 찰까요? 절대 차오르지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좋아지지 않는데 잇몸 치료는 왜 하나요? 여쭤보실 수 있는데 차원인 거예요. 환자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치과의사 백승우입니다. 오늘은 풍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환자분들이 치과에 갈 때 이가 시리거나 아니면 씹을 때 뭔가 좀 불편하다 해서 치과에 갔더니 잇몸병이 심하다, 풍치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던 적이 많으실 거예요. 풍치랑 잇몸병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제 고령화되고 또 서구화된 식습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유병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전신질환이거든요.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운동 잘 안 하고 코로나 때 특히, 그러면서 전신질환과 관련된 잇몸 질환도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풍치가 뭔지, 풍치를 예방하고 치료를 할 땐 어떤 방법을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볼게요. 풍치는 바람 풍자에 치아할 때 치자, 이렇게 해서 바람만 불어도 이가 흔들린다 해서 저희 어르신들이 예전부터 이름을 지어 놓았던 것 같아요. 이가 바람만 불어도 흔들릴 정도면 얼마나 이가 흔들렸겠어요. 그래서 풍치는 잇몸병 인 거고, 학문적으로 정의를 하면 치은염이 있고 치주염이 있거든요. 사진 보시면 치은염은 여기 잇몸뼈 위에 있는 잇몸살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 치주염은 치아 주변 잇몸뼈나 여러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걸 치주염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풍치는 치주염에 속하고 치은염보다는 치주염이 훨씬 더 진행된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 뿌리를 붙잡고 있는 잇몸뼈, 치아 주변 조직에 염증이 심해지다 보니 이가 흔들흔들해지고, 잇몸 뿌리가 잇몸뼈 안에 담겨 있고 그 위에 잇몸살이 덮여야 되는데, 잇몸 질환이 진행되면서 잇몸뼈가 내려가니까 뿌리가 바깥으로 노출되게 되고, 그래서 바람 불 때 시리고 흔들흔들하게 돼요. 이거를 풍치,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사진 보시면 건강한 사람의 치아랑 잇몸은 이렇게 색깔도 분홍색이고 잇몸 뼈도 뿌리에 이렇게 잘 차 있는데, 치주염이 진행되면 보세요, 잇몸 뼈가 여기에 있던 게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이 잇몸도 빨갛게 변하는, 이런 게 이제 치주염. 이제 풍치 왜 생길까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모든 질병이 다 그렇겠지만 우리가 유전적인 요인을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 오셨을 때 나는 하루 3번 양치질 잘한다, 치실체관술 잘한다, 가글도 한다. 그런데 잇몸뼈는 너무 안 좋은 경우도 많고, 그래서 유전적으로 이렇게 만성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됐을 때 저항성이 부족하신 분들이나 당뇨 이런 것도 이제 유전이니까, 이렇게 전신질환 있으신 분들도 치주염에 이완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 유전에 반대되는 요소로서 이제 환경적인 거를 주로 찾을 수가 있는데, 이 환경적인 요인은 다시 크게 개인 생활 습관, 그리고 전신질환 또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 생활 습관은 이제 양치질 잘 안 하고, 제가 이제 수술하는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잇몸 수술, 임플란트 수술하고 환자분들이 술 먹으면 안 되냐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양치질만 잘하면. 그런데 약주 드시고 약간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그냥 주무시면 어떻게 되죠? 이에 뭐가 다 낀 상태로 자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풍치, 잇몸병이 생기는 가장 큰 요인은 역시나 개인 생활 습관 중에 양치질, 치갈질소를 잘 안 하는 거를 들 수가 있고, 전신질환과 관련돼서 이제 대표적인 건 당뇨예요. 다들 잘 아실 텐데, 우리 혈액에 이제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걸 당뇨라고 하잖아요. 피에 설탕이 돈다고 생각하면 되게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러면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끈적끈적해진 피가 우리 몸을 돌아다니게 되면은 염증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그 염증 수치를 없애려고 우리 몸에서 면역인자들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치태나 입안에 이렇게 염증이, 세균들이 살고 있는 곳 다 찾아가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치은염, 치주염 전부 다 유병률이 높고 잇몸병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치가 있음을 일찍이 알고 그거에 잘 대응을 해서 치료했던 환자분들을 제가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환자분 엑스레이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상이 없어 보여요. 아래턱뼈 같은 경우에도 뿌리가 가득 쫙 차 있고, 위턱뼈도 이렇게 보면 잇몸뼈가 잘 찬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있죠. 건강한 잇몸은 빨간색이 아니라 이렇게 창백한 분홍색이어야 돼요. 보면은 굉장히 괜찮아요. 괜찮은데 환자분이 씹을 때마다 양쪽 끝에 위에 어금니가 시큰시큰하다 하셨거든요. 자, 우리 CT를 한번 볼게요. 여기 치아 머리 있는 데까지 잇몸뼈가 차 있어야 되는데 잇몸뼈는 지금 여기가 있죠. 이런 게 바로 국소치주염이에요. 요 치아만 잇몸뼈가 급속히 지금 내려가 있고, 반대편 치아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상태가 더 안 좋죠. 잇몸뼈가 이렇게 지금 타고 내려가 여기를 감싸고 있어야 되는데 뿌리를, 일부 잇몸뼈는 다 소실이 돼서 잇몸뼈가 다 드러난 상황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았지만 이렇게 속으로 굶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 환자분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깥에 잇몸뼈가 다 높고 치아 뿌리 사이에 있는 데까지 잇몸뼈가 내려간 경우에는 잇몸 치료를 해도 잘 반응하지 않고 다시 뼈가 차오르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를 뽑기 전에 잇몸 치료라는 걸 해보고, 잇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걸 환자분이 인식하신 다음에는 제가 권하는 치료를 빨리 하셔야 그나마 남아있는 잇몸뼈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환자분은 제 치료 방식을 잘 따라주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치아들은 얼른 뽑아서 내 몸이 더 이상 내 거를 공격하지 않게 만들어 놓고 임플란트 해서 식사 잘 하고 계십니다. 또 한 케이스는 이분이 이제 앞니가 불편하다고 오셨거든요. 전체적으로 잇몸이 안 좋으신 분이기는 한데 이런 데도 잇몸도 많이 부어있죠. 여기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볼까요? 뭔가 이 여드름 같은 뾰루지가 구멍이 뽕 나 있는데 여기 누를 때마다 엄청 아프시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뿌리 끝 문제일까, 잇몸 뼈 문제일까? 그래서 제가 좀 봤더니, 저희가 치과에서 쓰는 재료를 그 아까 잇몸에 뽕 구멍 난 데다 이렇게 쭉 넣어 봤더니 이 뿌리 끝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기쯤에서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은 이렇게 잇몸 질환이 진행해서 잇몸뼈가 없어지다 보니까 세균 저항성이 떨어져서 뼈가 녹아서 고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치아를 신경치료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분은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긴 게 아니라 잇몸 질환이 생겨갖고 지금 잇몸뼈 밖으로 고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잇몸 치료를 조금 해보시기는 해봐야겠지만 사실 결과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풍치를 방금 보여드린 두 환자분들께서는 제가 권해드렸던 치료를 잘 따라오셨어요. 잇몸 치료도 하셨고 발치가 필요하면 발치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관심하신 환자분들 이제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이분 보면은 일단은 여기 이도 하나 빠져 있고, 여기 한번 다 볼까요? 잇몸 뼈가 여기까지 이렇게 다 차 있어야 되는데 이미 잇몸 뿌리 사이 있는 데까지 뼈가 다 내려갔어요. 전형적인 풍치고, 왼쪽 위에 같이 보면 이게 뭔가 시커멓죠. 여기가 이제 잇몸뼈가 내려간 데 고름이 차셔서 저희 치과에 오셨어요. 이거 방치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뿌리가 이미 다 노출되어 있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부어 있는 건데 환자분 입이 너무 아프셔서 벌리지를 못하셔서 이렇게밖에 안 나오긴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은 이렇게 째서 고름 빼는 거 하셨어요. 여기 고름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잇몸 세균 때문에 여기 잇몸뼈가 다 녹게 되고, 잇몸뼈가 없으니까 감염 저항성이 떨어지고 거기 고름이 차서 이렇게 째서 고름 빼는 걸 하고, 이제서야 잇몸 관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식을 하셨고 다른 데는 잇몸 치료 다 하셨지만 결국에 이쪽은 임플란트를 하시게 됐어요. 일찍 찾아서 잇몸 치료를 해서 관리를 받으면 이를 빼거나 임플란트 하는 거를 조금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치아 일생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든지 좋은 치료를 먼저 받아서 충치 치료든 잇몸 치료든 이를 빼는 거를 방지하는 쪽으로 가려면 치료를 미룰 수 있어야 되고, 잇몸 치료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풍치는 잇몸 세균에 의한 거기 때문에 집에서 뭘 한들 이게 치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미 풍치가 진행된 상황에서는 양치질하고 치간칫솔하고 가글을 해도 잇몸 세균, 특히 고름을 만들어내는 세균은 이게 현미경으로 보면 나선형 세균이 되게 많거든요. 잇몸 뼈 안에 박혀 살기 때문에 치료에 그래서 반응을 또 잘 안 하고요. 집에서 풍치가 생겼을 때 치료를 한다? 안 됩니다. 그런 건 없고, 반드시 풍치 증상이 있으면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환자분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시면 안 되는 약 중에 하나가 헥사메딘이에요. 헥사메딘은 세균을 죽이는 걸 살균이라고 하고 성장을 억제하는 건 정균이라고 하는데 살균약이거든요. 뭔가 수술을 하거나 세균이 정말 심해서 이 세균을 죽여야 할 때 써야 할 약을 무분별하게 쓰게 되면 입안에 있는 정상 세균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입안에 곰팡이가 정말입니다. 그래서 헥사메딘으로는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이 죽기도 하겠지만 무분별한 사용은 정상 세균들까지 다 죽기 때문에 사실은 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치과에서 하는 스케일링,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치은 연상 치석 제거가 맞는 말이고, 치은 연상 치석 제거를 초음파 기구로 하는 걸 스케일링이라고 해요. 간단하게는 스케일링을 통해서 잇몸 위에 있는 치태만 제거하는 것도 저는 잇몸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스케일링을 뭐 6개월, 1년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을 정해주는 치과로 가셔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스케일링만 간단하게 하고도 꼭 한 달 있다 체크 약속을 넣어드려요. 왜냐? 우리는 깨끗하게 정리를 해드렸지만, 청소를 해드렸지만 집에서는 양치가 잘 안 돼요. 그럼 한 달 있다 꼭 오셔가지고 집에서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악어새처럼 청소를 해드려야 되고, 한 달 있다 왔는데 상태가 괜찮고 양치질이 잘 되면 체크 약속을 2배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 게 잇몸병입니다.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는 조금 마취를 한 다음에 갈고리 같은 기구를 잇몸 안에 넣어서 치료를 하는 치은 연화 치석 제거, 치근 활택술, 뭐 치주소파술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런 잇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라면 집에서 잇몸 안에 갈고리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치과에서 꼭 잇몸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엑스레이 같이 보면 의치아, 제때 치료되지 못했던 치아가 뿌리 끝에 고름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마찬가지로 이분 여기 이렇게 이만큼이 지금 다 고름이 찬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째가지고 고름 쭉 빼고 또 이제 이렇게 관 넣어갖고 소독하는 걸 하셨는데, 잇몸 뼈가 여기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젊으심에도 불구하고 잇몸뼈 벌써 여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치과에서 잇몸 치료한다고 해서 여기까지 내려간 뼈가 다시 찰까요? 절대 차오르지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좋아지지 않는데 잇몸 치료는 왜 하나요? 여쭤보실 수 있는데, 관리라는 차원인 거예요. 환자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가장 쉬운 거죠. 하루 3번 양치질을 잘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 3번 양치질을 그냥 막 하면 안 되거든요. 항상 순서에 맞게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치실치간 칫솔 먼저 하고 양치질 하고 마지막에 가글 같은 거 하나씩 해주시면 좋고, 밤에 들어왔는데 양치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허한 맛만 나면 괜찮겠지 해서 치실치간 칫솔 양치질 건너뛰고 가글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치태 안에 들어있는 세균까지 가글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순서를 지켜서 치실치간 칫솔, 양치질, 가글 하시면 가장 좋은 풍치 예방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풍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나이가 조금 젊으신 분이나 중년 요즘에서는 풍치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풍치 걸리면 대부분은 임플란트로 가요. 저도 살려 쓸 수 있는 치아는 웬만치는 살려 쓰는데, 풍치가 심해지면 우리 몸에서 더 이상 내 치아를 내 거로 인식하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해서 치료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환자분만 고통을 받아요. 그 전에 예방하면 풍치 걸릴 수 있는 걸 좀 우리가 뒤로 미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치실치간 칫솔 양치질, 가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